오늘은 가장 핫한 이슈로 주목받고 있는 테슬라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버튼 정중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최근 테슬라는 실적 발표 이후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어제 다시 시장이 열리면서 분위기가 반전됐습니다. 테슬라는 2025년 3분기 매출을 약 281억 달러로 발표했는데요. 이는 시장 기대치를 상회하는 실적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이번 실적 발표에서 테슬라는 자율주행차 로보택시와 휴머노이드 로봇 등 차량을 넘어선 기술 기업으로의 전환 전략을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미래 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주가는 다시 회복세를 보이는 흐름으로 돌아섰습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테슬라 주가 전망을 매우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장기적으로는 이전과 같은 상승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2025년 9월 테슬라 모델 Y가 25,938대를 판매하며 유럽 자동차 시장 베스트셀링 모델 1위를 차지했습니다. 전년 대비 소폭 감소한 수치이지만 정치적 논란 이후 첫 월간 1위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지난 5월 카타르 경제 포럼에서 유럽 시장 부진에 대한 질문을 받았을 때 이렇게 말했는데요. 유럽의 모든 브랜드가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다. 테슬라만의 문제가 아니다. 당시엔 비관론자들에게 정신승리라는 조롱을 받았지만 이번 9월 반등이 그의 발언을 증명했습니다. 독일 기가베를린 공장 매니저 안드레 티릭은 매우 좋은 판매 실적을 기록 중이며 이에 따라 3분기와 4분기 생산 계획을 상향 조정했다 라고 밝혔는데요. 특히 노르웨이에서 모델 Y 판매가 39% 증가했고 터키, 영국, 스페인 등에서도 강세를 보였습니다. 결국 9월 모델 Y의 1위 기록은 테슬라 유럽 위기설을 정면으로 반박한 결과가 되었죠. 테슬라 인플루언서 제프 러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테슬라가 안 팔린 게 아니라 신형 모델 Y의 유통 정리에 시간이 걸렸던 겁니다. 공급이 정상화되자마자 다시 1위를 탈환했죠. 그리고 다른 유저는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모델 Y의 1위는 단순한 판매가 아니라 선언입니다. 유럽 시장이 다시 전기차 전환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있습니다. 또한 AI의 거장 얀 류쿤의 발언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는 MIT 행사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현재 휴머노이드 로봇 기업들은 로봇을 충분히 똑똑하게 만드는 방법을 모른다. 하지만 테슬라 커뮤니티는 즉각 반응했습니다. 왜냐하면 테슬라는 이미 그가 말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기 때문이죠. 테슬라는 옵티머스와 FSD 시스템을 통합한 세계 시뮬레이션 학습 구조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즉, 영상 데이터를 기반으로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실시간 자율학습형 로봇 시스템을 구축 중입니다. 테슬라 AI 엔지니어 윤타 차이는 이렇게 언급했습니다. 초기엔 우리가 뭘 하는지도 몰랐지만 그 시도가 있었기에 지금의 자율주행이 존재합니다. 이는 학계의 이론보다 실전 데이터와 엔지니어링의 힘이 혁신을 이끈다는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결국 류쿤의 발언은 학문적인 관점에서 맞지만 테슬라는 이미 실세계에서 그 이론을 실행 중이라는 점에서 커뮤니티는 그의 발언을 일종의 학자식 시각으로 받아들였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10월 25일 xAI가 그록 AI의 네 번째 동반자 미카를 공개했습니다. 미카는 24세 여성 캐릭터로 단발머리에 청바지와 재킷을 입은 활동적인 디자인을 지녔습니다. 기존의 애니가 화려하고 러블리한 스타일이었다면 미카는 자유롭고 현실적인 캐릭터입니다. 그록 컴패니언 기능은 무형의 AI 대화에 감성적인 캐릭터를 결합한 서비스로 사용자에게 더 개인화된 대화 경험을 제공합니다. xAI는 미카 출시와 함께 전용 트레일러 애니메이션을 공개했는데요. 이 영상은 오직 그록의 이미지 생성 도구 이매진만으로 제작되었고 공개 하루 만에 조회수 2,700만 회를 돌파했습니다. 또한 미카의 공식 엑스핸들 M도 함께 공개되었는데 과거 문이라는 캐릭터 유출 루머와 연결되며 이번에 공식적으로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머스크는 직접 그건 가짜뉴스였다라고 확인하며 언급했죠. 현재 미카는 그록 최신 버전에서 바로 만나볼 수 있으며 유저들은 AI 캐릭터를 직접 커스터마이징하게 해달라는 다양한 피드백을 남기고 있습니다. 이렇게 테슬라는 AI의 발전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투자자들의 관심이 커지면서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테슬라는 더욱더 큰 모멘텀으로 갈 날이 머지않았다고 보고 있다는 거죠. 위기 속에는 항상 기회가 나온다라는 말을 아시나요? 항상 악재와 찌라시 그리고 선동으로 만들어진 루머들이 테슬라의 주가를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린 테슬라를 가치 있는 기업으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폭락에 바닥에서 잡을 기회가 계속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죠. 특히나 최근 테슬라의 FSD 베타 소프트웨어가 처음 배포된 지 정확히 5주년이 되는 날이 되었습니다. 2020년 10월 22일 초기 FSD 베타는 지금처럼 정교한 그래픽이 아닌 단순한 점과 색상으로만 도로 상황을 표현하던 원시적인 형태로 시작했죠. 2016년 테슬라는 오토파일럿 협력사였던 모빌아이와 결별하며 독자적인 자율주행 기술 개발의 길을 택했습니다. 비판이 쏟아졌지만 그 선택이 바로 오늘의 FSD를 만든 출발점이었습니다. 2021년에는 테슬라 비전 시스템으로 전환하며 레이더를 제거하고 오직 카메라 기반 AI로 도로를 인식하기 시작했죠. 이 결정은 비용을 줄이고 학습 데이터를 폭발적으로 늘리는 혁신적 선택이었습니다. 이 선택은 2025년에 성과를 발휘합니다. 라이다 센서는 파장으로 물체를 확인하며 주변의 사물과 거리를 감지해 움직입니다. 즉, 센서 기반으로 작동하는 시스템이죠. 그렇기 때문에 카메라보다 정밀하다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라이다 센서는 물체를 정확하게 인식하는 파장 기반 기술, 테슬라의 카메라는 비전 기반 자율주행이라는 이유로 많은 사람들에게 비판을 받았죠. 그리고 2025년 5월 23일 라이다 센서를 활용하고 있는 웨이모 CEO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라이다 센서는 반드시 필요하다. 카메라만으로는 부족하다. 그는 카메라만 사용하는 전략에 대해 공개적으로 비판하며 웨이모의 라이다 센서 기술에 대한 강한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어떨까요? 이후 2023년 FSD 12 버전에선 코드 기반 규칙을 버리고 엔드-투-엔드 신경망 AI로 전환하면서 완전히 새로운 단계로 도약했습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2024년 텍사스 기가팩토리에선 수만 개의 엔비디아 GPU로 구성된 코텍스 슈퍼컴퓨터가 가동을 시작했죠. 이 순간부터 테슬라는 자동차 기업이 아닌 AI 기업으로 진화했습니다. 그리고 2025년 로보택시 서비스의 공식 출범과 FSD는 단순한 운전자 보조 기능을 넘어 테슬라의 새로운 수익 모델이 되었습니다. 지금 이 기술은 미국을 넘어 캐나다, 멕시코, 호주, 뉴질랜드로 확장되며 글로벌 도로망에서 검증 중입니다. 테슬라의 이 10년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끈질긴 도전의 역사였습니다. 수많은 비판과 실패 속에서도 테슬라는 매일같이 데이터를 쌓고 AI를 학습시키며 완전 자율주행이라는 목표에 다가갔습니다. 반면 경쟁사들은 여전히 시범운행 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 그들은 위험을 감수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테슬라는 10년 동안 회사의 명운을 걸었고 그 결과 지금의 FSD와 로보택시가 탄생했습니다. 지난 5년간의 업데이트를 거치며 FSD는 AI 학습 알고리즘과 실주행 데이터를 기반으로 세계를 놀라게 할 만큼 발전했습니다. 자율주행 AI는 학습합니다. 학습은 많은 활동이 필요하죠. 그렇기에 AI를 학습시키려면 많은 사람들이 이용해야 합니다. 현재 테슬라 차량 이용자 수는 전 세계 700만 대 이상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중 FSD의 누적 주행거리는 약 60마일 수준으로 지구둘레 10만 바퀴 이상 주행하는 셈이죠. 이는 FSD의 학습하기에 충분한 시간이고 앞으로의 완벽한 자율주행의 신호탄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여기에 멈추지 않고 테슬라는 FSD의 발전은 AI 비전을 그대로 활용해 옵티머스로도 발전시킬 수도 있죠. 공장과 가정의 노동을 대체할
휴머노이드 로봇처럼 말이죠. 일론 머스크는 말했습니다. 옵티머스는 테슬라 역사상 가장 위대한 제품이 될 것이다. 10월 22일 그는 다시 이렇게 말했습니다. AI와 로봇이 모든 직업을 대체할 것이며 일을 하는 것은 선택이 될 것이다. 이건 단순한 기술의 발전이 아니라 노동의 개념이 재정의되는 순간입니다. 그 중심엔 언제나 테슬라가 있습니다. FSD에서 로보택시로 그리고 옵티머스로 테슬라의 여정은 이제 막 진짜 시작점에 섰습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이러한 상황 속에서 주가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차트 분석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테슬라의 주가 전망은 어떻게 보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400달러 지지선을 지켜줘야 다음 상승이 나올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실제로 어제 장중 변동성이 크게 나오면서 한때 폭락을 유도하는 흐름도 있었지만 결국 400달러 구간을 지켜주며 반등이 나오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건 단순한 반등이 아니라 테슬라의 고점 랠리를 만들어줄 수 있는 긍정적인 신호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차트를 멀리서 보면 테슬라는 박스권 형태의 흐름 안에 머물러 있습니다. 위로는 470달러, 아래로는 400달러. 이 구간이 바로 현재 테슬라의 상승 박스권 구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이 박스권이 계속 유지된다면 결국 테슬라는 전고점을 돌파한 뒤 추가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실 이런 박스권 상승 패턴은 과거에도 반복적으로 나타났던 흐름입니다. 2022년 5월 20일에도 비슷한 모습이 있었죠. 당시에도 박스권 형태로 장기간 횡보했지만 결국엔 상승 전환이 나왔습니다. 또 2024년 4월 29일에도 동일한 흐름이 포착됐습니다. 급등 이후 폭락이 있었고 하지만 저점을 지켜내며 박스권 횡보 상승 전환의 전형적인 패턴을 보여줬습니다. 지금도 차트를 다시 보면 현재도 400달러 부근을 지켜내며 반등세로 돌아서는 초기 구간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는 상승 전환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테슬라의 상승 흐름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 생각과 다르게 만약 상승이 아닌 하락으로 나온다면 어떨까요? 그 하락조차 또 다른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테슬라는 여전히 수많은 이슈와 성장 동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만약 폭락이 온다면 그 폭락은 오히려 우리에게 엄청난 매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과거에도 그랬습니다. 2021년 11월 4일 당시 많은 투자자들이 이제 더 오른다 고 생각했지만 결국 큰 폭의 하락이 나왔죠. 그런데 이후 다시 급반등이 나오며 고점을 회복했습니다. 또 2021년 12월 폭락장에서도 주가가 떨어졌지만 결국 다시 고점 부근까지 회복했습니다. 이처럼 테슬라는 하락 후 다시 상승으로 전환되는 패턴을 반복해 왔습니다. 그만큼 테슬라에는 실질적인 가치와 신뢰가 있기 때문입니다. 테슬라가 단순히 전기차만 만들고 매번 비슷한 디자인만 내놨다면 이런 강한 반등은 불가능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 테슬라는 다릅니다. 옵티머스 로봇, 자율주행 FSD, 그리고 AI 기술력을 통해 완전히 새로운 미래 산업의 패러다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단기 폭락이 온다 하더라도 그건 오히려 엄청난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결국 이 조정 구간은 다음 큰 상승을 위한 에너지 축적기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테슬라의 힘이며 앞으로의 주가 상승을 기대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